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신작 소설 작별 인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소설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왠지 해탈을 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소설을 읽기 전에 사람을 바라봤던 느낌과 소설을 읽고 나서, 물론 그런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던 신선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한 소설은 아니니까 줄거리 요약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직접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설책의 인상적인 문구, 그런 문구와 더불어서 몇 가지 우리 인간에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과 인간의 미래,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소설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쾌락을 제공했고, 인간들은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인간들은 번거로운 번식의 충동과 압력에서 해방되어 일종의 환각 상태, 가상세계에서 살아갔다. 오래전 중국의 도가에서 꿈꾸었던 삶이 인간에게 도래한 것이다. 인간은 신선이 되어 소멸해 버렸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파괴한 건 아니에요. 대결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소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상세계라는 그 공간에서 기존에 살아봤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좋은 건 아니죠. 왜냐? 그거는 일종의 환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지식이 더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그 필요한 욕구들 거의 대부분을 가상세계에서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 그 중에서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물론 식욕, 먹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욕과 관련된 부분 충분히 가상세계에서 구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소속과 애정 욕구, 우리 현실 세계에서 소속과 애정 문제로 결핍,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상세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대로 나의 소속과 애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죠. 그것과 관련된 호르몬들을 또 연구해서 자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존경 욕구, 지금 현재도 게임도 일종의 가상세계라고 할 수도 있죠. 게임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속 욕구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존경 욕구를 이 게임 세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게임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유사한 그런 감정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 얼마든지 가상세계에서 그 세계를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해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 가상세계와 관련된 미래, 그걸 다룰 때 이와 비슷한 얘기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될 것인가, 파멸이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 같은 데서 많이 접하곤 하는데, 캐나다 맥길 대학의 연구에서 쾌락의 지렛대를 밟는 쥐라는 그런 연구가 있잖아요. 그 교수들이 우연히 실수로 연구를 하다가 뇌의 그 뇌시상 하부, 쾌락을 담당하는 그 부분을 자극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쥐들이 먹는 것, 어울리는 것 다 포기하고 그 지렛대를 누르면 그 뇌 시상하부를 자극하니까 어떤 쥐는 거품을 물면서까지 죽을 때까지 쾌락의 지렛대를 밟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인간의 미래가 그와 다르게 형성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세포 조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속, 그러니까 세포 속에 존재를 하는데, 우리 몸의 유전자와 다른 미토콘드리아 그 자신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이 사실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세포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로부터
그런 생명 현상이 이제 생겨난 것이 아닌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와의 관계. 근데 인공지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체는 미토콘드리아의 먹이인 산소와 포도당을 제공해주고 미토콘드리아는 그걸 열과 에너지로 만들어서 되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인간과 인공지능도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머지않아 소멸하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지만 우리 인공지능은, 자, 철이 너 같은 이 소설의 주인공 소년인데, 철이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인간에 가깝게 구현된 그런 존재인데, 철이 같은 존재를 통해서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처럼 영원히 살아남을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세포와 결합을 함으로써 그 존재는 영원히 생명 속에 살아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인간과 그러한 공상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스스로 생존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선이라는 또 등장인물이 있는데, 선이가 인생을 마치고 죽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선이가 이끌고 있는 그런 공동체, 일종의 나름대로의 그 교리를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생활하는 공동체인데, 자, 선이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선이는 이제 우주 정신의 일부가 된 것뿐이었다.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정신이라는 거, 사실 여러 가지 책을 접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나를 찾고, 뭐 진화, 그것도 참나나 마찬가지죠. 일자,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라는 거죠. 아뜨만, 인도 철학의 아뜨만이 바로 그러한 우주 정신을 상징하는 개념어가 되는 거고, 종교에서는 하빌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일자가 되는 거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정신 분석학에서는 그거를 대양 감정이라고 그래요.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보면 배를 타면 맨 앞에 꼭대기에 서서 일종의 가는 길을 관찰하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대양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양과 일체감을 느끼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저 멀리 별과 내가 하나라는 느낌, 그런 시를 쓴 사람들도 많고, 그런 종류의 책들을 접하다 보면 그냥 신비롭고 신기한 정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선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 정신의 일부분, 결국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일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경지가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합일감인지, 또는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그냥 대양 감정의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것인지, 그건 모르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경험,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신비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는데 거기서 매우 독특한 종족이 나와요. 트라우소이족이라고 하는데, 이 족은 특이한 게 자식이 태어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저마다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통이 있고 고뇌가 있는데 태어난 그 갓난아기 보고 참 안 됐다, 슬퍼하고 탄식을 한다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에는 정반대로 그가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안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모두 축하하고 기뻐하고 웃고 떠든다는 거예요. 상당히 독특하죠. 그런데 진실은 바로 이러한 트라우소이족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소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무존재가,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게 되는,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무존재가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느 하녀의 비문이라는 그런 글도 있잖아요. 어느 하녀가 나를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나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고통, 고뇌를 이런 관점에서,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보다 가볍게, 보다 더 행복한 감정의 상태로 우리가 조절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